시어머니의 쓸모없는 년, 황혼 이혼 40년 그림자에서 65세, 진짜 이름 목소리 찾다. 남편 박진수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서류 뭉치 위에 이혼 합의서라는 삭막한 글자가 박혀 있었다. 고작 2장의 종이가 강수연의 40년 인생을, 그녀의 청춘과 희생과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사인의 진수의 목소리는 조그만 감정의 파동도 없이 메마르고 건조했다. 수연은 탁자 위에 놓인 만년필과 서류를 내려다봤다. 서류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항목이 냉정한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떨렸지만 오히려 목소리는 평온을 유지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끝인가요? 끝? 애초에 시작도 없었어. 당신은 그냥 내 인생의 배경에 불과했어. 내가 이룬 모든 것의 뒤에 희미하게나마 존재하는 보조 역할자에 불과했지. 그 말이 수연의 가슴을 관통했다. 40년을 함께 살며 모든 것을 바친 아내를 고작 배경이라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다. 재산 분할금 항목에 적힌 숫자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 진수의 고액 변호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깎아낸 조롱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보조 역할이요? 당신이 회사 일로 밤늦게 들어올 때마다 차려준 저녁, 식사, 당신 어머니를 10년 동안이나 병원과 집 사이에서 모셨던 일, 당신 아들 2명을 미국 유학 보내느라 내가 서럽게 모은 학비, 새벽 4시면 잠을 깨어 일어나 끓였던 온갖 보양식, 당신이 사업에 실패해 주저앉아 있을 때 밤새도록 옆에서 위로했던 그 모든 날들, 그게 다 그냥 보조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진수 앞에서 높아지고 떨리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감정의 파도를 삼키며 현명한 아내, 든든한 안주인이라는 가면을 쓰며 살아왔던 그녀였다. 당신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내 친정 식구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빌어 모은 5천만 원은 어때요? 그 돈으로 당신 첫 사무실을 얻고 첫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잖아요. 내가 피아노 레슨을 하며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집안 살림을 꾸렸던 기억은 나요? 당신 회사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당신 대신 내가 당신의 친구들, 동업자들에게 머리 숙여 도움을 청했던 일들은요? 진수의 얼굴에 먹구름이 낀 듯 굳어졌다. 그는 그 기억들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고개를 획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 그게 아내의 역할이잖아.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밖에서 뼈가 빠지게 돈을 벌어올 때 당신은 그 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했으면 됐어. 그걸로 이제 와서 무슨 공을 세운 듯이 떠들지는 마. 단순히 집을 지킨 게 아니에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 제 청춘을, 제 꿈을, 강수연이라는 사람을 통째로 바친 거라고요. 수연의 심장이 아프게 쥐어짜졌다. 25에 빛나던 청춘도,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 자랑스러운 졸업장도, 강수연이라는 이름 석 자의 정체성도 모두 이 남자와의 가정을 위해 내던졌다. 저 음대 교수님께서 대학원을 추천해 주시며 이탈리아 유학까지 기회를 주셨을 때 기억나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혼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평생 먹여 살릴게. 그냥 내 옆에만 있어 줘. 그 한마디를 믿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수연은 탁자 위에 놓인 만년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서류의 마지막 서명란에 힘주어 자신의 이름을 썼다. 강수연 또박또박 적히는 세 글자.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을 옥죄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뻥 뚫리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약속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내일까지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요. 걱정 마. 내가 그런 걸로 치사하게 굴 사람 아니잖아. 진수는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뭘 할 셈이야? 서울에서 반지하 새빵이나 간신히 얻을 수 있을 정도일 텐데 당신의 미안함은 하나도 없나요? 40년 동안 당신 뒤에서 모든 것을 바친 저에게 진수는 어이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뭐가? 내가 뭘 미안해해야 하는데? 나는 당신한테 충분히 잘해줬어. 40년 동안 굶기지도 않았고 명품 가방도 사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줬잖아. 당신 친정에 보탠 것도 많고 아무것도 아니군요. 수연은 이 남자에게서 진실된 사과나 반성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현관문이 닫혔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40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이 닫혔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지극히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시작되었다. 수연은 남편의 명품 셔츠에 마지막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뜨거운 스팀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냄새가 거실을 채우는 동안 진수의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짧고 경쾌하게 울렸다. 카톡. 메시지 알림 소리였다. 평소처럼 무심코 지나치려던 그녀의 시선이 화면에 적힌 미리 보기 문구에 꽂혔다. 발신자는 회사 김 과장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그녀의 온몸을 씻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자기야, 어젯밤은 정말 좋았어. 다음 주 제주도 출장 갈 때 그 호텔 내가 바로 예약해뒀어. 벌써부터 보고 싶다. 수연의 손이 공중에 굳었다. 자기야, 제주도 호텔. 그리고 그 화려한 붉은 하트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도 동시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무섭게 쿵쾅거리며 가슴을 내리쳤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향해 움직였다. 그들은 서로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해왔다. 잠금이 풀렸다. 회사 김 과장과의 대화창을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 내렸다. 1년이 훌쩍 넘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랑스러운 애칭, 뜨거운 사랑, 고백, 호텔 예약 확인증 스크린샷,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두 남녀의 다정한 셀카들. 수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주저앉았다. 1시간이 넘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그 모든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하나의 사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읽어내려갔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오히려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 박진수가 주말에 쓰려는 듯 골프 가방을 끌고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오늘 저녁 뭐 해줬어? 회의하다가 점심 거의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네. 평소와 다름없는 태연한, 아니 오히려 유쾌해 보이는 목소리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려 진수의 얼굴 바로 앞에 내밀었다. 진수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는 것이 보였다. 아, 그거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뭐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은 회사 김 과장이 당신한테 자기야라고 하고 다음 주 제주도에 같이 갈 호텔을 예약했다는 게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라고. 수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폭발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정말로 한 번도 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다. 진수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표정에서 당황함은 사라지고 뻔뻔함이 드러났다. 알았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나도 내 인생 살면 안 돼? 이 나이에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 청춘을,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40년? 그래, 40년이면. 어떻고? 당신은 그 40년 동안 뭘 했는데?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빨래나 했지 나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했어. 당신 먹여 살리느라. 이 집을 꾸리느라. 이제 좀 내 인생을 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라고?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언제 살았어요? 수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말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 여자 누구예요? 진짜로 회사 신입. 사원이야. 28살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나이는 바로 그들의 딸 수진이와 똑같은 나였다. 얼마나 오래 만나왔어? 1년 좀 넘었어. 근데 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소란 피우지 마. 애들한테 알리지도 말고 내 부모님께 불만 갖고 찾아가지도 말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은 28배 젊은 여자와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그 남자의 빨래를 개고 밥을 차려주고 출근할 셔츠에 다림질을 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정성은 거짓 위에 쌓인 모래성 같았다. 이혼하자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그 어떤 단호함보다 강렬하게 울렸다. 뭐? 이혼? 당신이? 당신 나가서 뭐 할 건데? 나이가 몇인데?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진수는 그녀를 일종의 불쌍한 존재처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 통장에 돈이나 있어? 사회생활 해본 경력이 있어? 의지할 친구가 있어? 넌 평생 내 덕분에 살았잖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당신은 그냥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하세요. 저도 제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좋아, 마침 잘 됐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재산분할? 그건 꿈도 꾸지 마. 내가 혼자서 피땀 흘려번 돈인데 왜 당신한테 줘야 해? 당신이 내 회사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홀로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40년의 신뢰와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동시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상한 해방감도 함께 밀려왔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혼한다며? 진수한테 다 들었어.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어른들 앞에서 얘기 좀 하자. 수연은 마음을 다잡고 시댁으로 향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항상 남편의 편만 들어주던 두 시누이까지 삼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마치 수연을 심판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다. 이혼하겠다고? 40년을 같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고작 바람 한 번 가지고 집을 깨부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무거운 침묵을 깨며 혀를 찼다. 어머님, 진수 씨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1년 넘게 저를 속이고 딸과 같은 나이의 여자를 만났다고요. 그래서 남자가 밖에서 바람 한 번 피운 게 뭐가 대수야? 요즘 세상에 그런 걸 가지고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손을 휘저었다. 내 남편, 너희 아버지도 젊었을 때 바람 핀 적 있어. 근데 나는 참고 살았어. 참고. 버티는 게 현명한 여자야. 철없이 감정에 치워져서 깽판을 부리면 어떡하냐?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다. 옳게. 오빠가 잘못한 건 인정해. 누구 눈에 띄는 짓을 한 건 분명히 잘못이지. 근데 이혼까지 가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이든 우리들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 그냥 참고 살지. 우리 조카들 생각도 해야지. 애들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체면이 말이 되냐? 작은 시누이가 한숨을 쉬며 말을 보탰다. 옳게 언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언니 나이가 65이잖아요. 이혼하고 나가서 뭐 하실 건데요? 돈 벌 수 있어요? 혼자서 생활할 자신 있어요? 우리 오빠 없인
힘들 거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다. 야, 이 늙은 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서 나가면 뭐하고 살래? 나이가 65이면 이제 할머니야, 할머니. 누가 너 같은 늙은이를 써주겠어? 사회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수연은 40년 동안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맞섰다. 제가 뒷바라지 안 했으면 진수 씨가 그렇게 사업에 성공했을까요? 저 없이 누가 회사 접대 음식을 준비했고 두 아들을 키우고 아픈 어머님을 10년 동안 병원과 집에서 모셨어요? 수연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가치를 주장했다. 그게 아내 역할이지 뭘 공로랍시고. 어휴, 쓸모없는 년이 이제 와서 공로를 따지네. 너 같은 년은 어디 가서도 대접 못 받아. 진수 없이는 한 달도 못 살 거야. 얼마 안 가서 빌붙으러 올걸. 그때는 우리 집게도 안 들여보내. 쓸모없는 년, 그 단어는 수연의 심장을 예리하게 베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증오에 찬 독설이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깨웠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평생 쓸모였구나. 인간이 아니라 집안을 돌보는 도구였구나. 이제 그 쓸모가 다했구나. 수연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 어딜 가? 갈 데나 있어? 거짓골 나기 전에 그만두는 게 낫다. 시어머니는 비웃듯 물었다. 수연은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있습니다. 앞으로 제 갈 곳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큰 시누이가 비웃었다. 뭐? 갈 곳을 만든다고? 뭘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피아노 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그거로 밥은 먹고 사냐? 수연은 현관에서 자신의 단화를 신으며 등 돌린 채 말을 이었다. 저에게는 아직 제 목소리가 남아있어요. 40년 전에 포기했던 그 목소리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독설이 따라붙었다. 후회할 줄 알아. 나이 처먹은 게 어디 가서 뭘 한다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우리 손주들도 만나지 마.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수연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독설이, 그 비난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40년 만에 얻은 자유의 선언문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총 8천만 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서울 변두리의 좁고 낡은 반지하 원룸을 얻었다. 방은 축축했고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발에 채일 듯한 사람들의 발뿐이었지만 이곳은 40년 만에 오직 그녀만의, 강수연만을 위한 최초의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자유라는 값진 보물이 가득했다. 짐을 정리하던 수연의 손에 낡은 카톤 상자 하나가 잡혔다. 결혼 직후 박스에 넣어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음대 졸업 앨범, 노란색으로 변해버린 롤링 페이퍼, 그리고 얇지만 무거운 의미를 가진 악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40년 전 25의 강수연이 심혈을 기울여 작곡하고 직접 필사했던 그녀의 자작곡 악보였다. 수연은 악보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오선지 위에 적힌 음표들이 40년의 침묵을 깨고 그녀의 영혼을 향해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다. 졸업 앨범을 펼쳤다. 25의 그녀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이 있었다. 성악과 수석 졸업생 강수연이라는 작지만
자랑스러운 캡션이 붙어 있었다.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적어준 응원의 메시지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수연아, 넌 분명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너의 목소리는 천상의 소리 같아. 결코 포기하지 마. 수연은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목이 아프도록 기침을 했다. 40년 동안 제대로 된 발성 연습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로 된 무언가를 다루듯 입을 열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불러보려 했다. 음대 시절 그녀의 시그니처 곡이자 그녀의 목소리를 가장 빛나게 하던 곡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갈라지고 음정은 흔들렸다. 40년의 세월과 잊혀진 꿈이 고스란히 목에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갈라지는 목소리 사이로 맑고 청아했던 20대 목소리의 잔영이 희미하게나마 비치는 것만 같았다. 며칠 동안 반지하 방에서는 수연의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웃에서 항의할까봐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치려 했던 25의 성악도 강수연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그래, 나에게는 아직 목소리가 남아있어. 40년 동안 썩히지 않고 죽지 않고 남아있었어. 이혼 일주일 후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40살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정착해 사는 아들. 엄마 들었어. 아빠랑 이혼했다며? 그래, 준호야,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나이도 있으신데 지금부터 혼자 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빠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불편함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 1년 넘게 너희 눈앞벌 되는 여자랑. 그래도 그렇지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엄마 나이가 65인데 이제 와서 혼자 사는 거 엄마가 상상이나 해봤어요? 수연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10년 동안 유학비를 대주느라 밤낮으로 피아노 레슨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작 자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았던 그 아들이 지금 자신보다 아버지의 편을 들고 있었다. 에휴, 알겠어요. 이미 하신 결정이니까. 근데 아빠한테 재산 분할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돈 나중에 우리 형제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엄마는 그냥 그 돈 쓰고 편히 사시면 되는데. 수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에게 자신은 엄마가 아니라 재산을 나누어 가져가는 이혼녀이자 상속 재산을 축내는 존재였던 것이다. 일주일 후 딸 박수진이 반지하 방에 찾아왔다. 38살 결혼해서 서울에 사는 딸은 반지하 방 문을 열자마자 공기를 정화하려는 듯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다. 엄마, 여기가 대체 뭐예요? 왜 이런 축축하고 음침한 데서 사세요? 수진아, 엄마 형편이 이렇게밖에 안 돼. 재산 분할금으로 여기나마 얻었어. 그래도 엄마, 여기는 너무하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 작은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그쪽이 훨씬 나아요. 수진아, 고맙다 정말.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딸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면 애들 봐주시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일을 하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께 맡기자니 눈치 보여서 힘들거든요. 엄마가 오시면 일석이조. 아니에요? 수연은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 역시 자신을 엄마가 아니라 무료이자 믿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로 자신의 삶을 편하게 해줄 도구로 보고 있었다. 수진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다. 손주 봐주는 것도 좋지만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단다 하고. 싶은 게요? 뭔데요? 딸이 순진하게 그러나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노래 엄마 옛날에 성악 전공했잖아. 다시 시작하려고. 딸은 어이없다는 듯 숨을 내쉬며 웃었다. 엄마 지금 진담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65인데 무슨 성악이에요? 그냥 교회 성가대나 취미로 하세요. 프로는 무리예요. 엄마는 진심이야. 그게 엄마의 꿈이었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니까. 딸은 한숨을 쉬며 가방을 챙겼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나중에 돈 떨어지고 힘들어지면 저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저도 제 가정 먹여 살리기 바빠서 엄마까지 챙길 여유 없어요. 그날 밤 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에겐 정말로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남편도 시댁도 심지어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하며 키운 자녀들도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강수연은 역할일 뿐이었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려 하자 당황하고 불편해했다. 반지하 생활 첫 달 수연은 새로 산 가계부를 꺼내 현실적인 계산을 시작했다. 남은 재산 분할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생활비 30만 원으로 계산해도 이 돈으로는 고작 3년을 버티기 어려웠다.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은 고려도 하지 않은 계산이었다. 수연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다. 65세 여성 채용 검색 결과는 처참하게 적었다. 경력 무관, 연령 제한 없음이라는 글에 용기를 내 전화를 해보면 아, 그건 벌써 채용됐어요 라는 말만 반복되었다. 동네 슈퍼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보고 용기를 내서 들어갔다. 아줌마 죄송한데요. 너무 나이 드셨어요. 우리 가게는 좀 젊은 분을 원해요. 장사도 해야 하니까 첫 현실의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이력서에 쓸만한 사회 경력은 전무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다. 40년 동안 남편의 아침 식사 준비로 바쁜 새벽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 자신의 호흡을 위한 시간이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40년 동안 쌓인 가족 분량으로 장을 봤지만 이제는 1인분만 샀다. 이상하게도 1인분 장보기가 더 어려웠고 외로움을 자극했다. 그녀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녁을 먹었다. 저녁마다 그녀는 낡은 악보를 펼치고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지고 불안정했지만 조금씩 정말로 미미하게나마 나아지고 있었다. 고음이 조금씩 더 높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아베 마리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음정을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완창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혼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수연은 용기를 내어 홍대 거리를 걷고 있었다. 40년 동안 명품관이나 백화점, 부유한 동네의 카페만 다녔던 그녀에게 홍대의 에너지는 낯설고도 강력한 해방구였다. 골목을 돌자 한 청년의 맑고 강렬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스물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기타를 치며 자작곡을 부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의 시선은 관심과 응원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연은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두려움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공연이 끝난 후 수연은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용기를 내서 그 청년에게 다가갔다. 저기 실례지만 여기서 공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구청이나 지역문화재단에 가서 거리 공연 허가를 신청하셔야 해요. 서류만 제출하면
대부분 쉽게 나와요. 청년은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65인데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젊으신데 제가 여기 서도 될지. 청년의 얼굴이 오히려 밝아지며 활짝 웃었다. 아, 네네. 당연히 되죠.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희 크루에도 70대가 넘으신 시인 할아버지가 계셔서 가끔씩 낭송하시거든요. 근데 혹시 노래 부르시려고요? 네, 예전에 음대를 다녔어요. 성악 전공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요. 망설이지 마시고 꼭 도전하세요. 어머님, 여기 사람들은 겉모습보다는 진짜를 잘 알아봐요. 진정성 있는 목소리, 진짜 실력이 있으시면 나이 따위는 아무런 장벽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처럼 인생의 스토리가 풍부하신 분들의 공연이 더 깊고 감동적이에요. 꼭 하세요. 청년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다. 거리 공연 예술가 모임. 이진우. 그날 밤 반지하 방에 돌아온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심장이 마치 20대처럼, 아니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수연은 다음 날 바로 레슨 강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홍대 인근의 작고 아늑한 연습실. 수연은 젊은 피아노 반주자이자 보컬 트레이너인 한지우를 만났다. 어머님, 어떤 계기로 성악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취미로 하실 건가요? 지우가 진지하게 물었다. 취미만은 아니에요. 40년 동안 저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제 꿈도, 제 이름도, 제 목소리도 다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혼을 하고 나니까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로. 비록 40년이 늦었지만요.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불렀다. 40년의 공백은 냉정하고 무자비했다. 목소리는 얇고 불안정했고 호흡은 짧았으며 고음에서는 음정이 심하게 흔들렸다. 기교가 아닌 진짜 감정을 노래하세요. 노래가 끝나자 지우는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다. 정말 놀랐어요. 40년을 쉬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기본적인 테크닉이 남아 계세요. 호흡 지원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지만 어머님, 제가 생각하는 성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테크닉이 아니에요. 바로 진짜 감정이에요. 어머님의 이야기, 어머님의 인생이 담긴 목소리예요. 수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40년 동안 억눌렸던 게 뭐예요? 남편에 대한 분노,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 아니면 모두 다? 전부요. 매일 밤이 후회와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그럼 그 감정들을 이제 노래로 풀어내보세요. 기교는 제가 옆에서 천천히 하나씩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어머님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테크닉이 아닌 영혼의 목소리를. 수연의 본격적인 레슨이 시작됐다. 주 3회, 매번 2시간씩 지우는 수연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했고 그녀의 감정을 어떻게 노래에 담아내고 전달할지에 대해 코칭했다. 수연과 지우는 함께 40년 전의 자작곡 악보를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다. 25세의 낭만과 희망으로 가득 찬 멜로디에 65세의 삶의 흔적과 처절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담은 가사를 더씹혀 재편곡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발성 훈련이 시작됐다. 복식 호흡, 음역대 확장, 비브라토 연습. 하루에 2시간씩 땀을 뻘뻘 흘리며 연습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짧고 부족했지만 수연은 지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넷째 주 지우는 레슨이 끝난 후 수연을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무대에 설 준비가 충분히 됐어요.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어요. 레슨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수연은 홍대 거리 공연을 결심했다. 토요일 오후 4시, 홍대 주차장 거리 40년 만에 정식 무대. 그것도 거리라는 낯선 공간이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차올랐다. 지우가 옆에서 격려했다. 어머님, 너무 떨지 마세요. 그냥 어머님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어머님의 진심을 느낄 거예요. 쓸모없는 연애 당당한 노래. 수연은 작은 마이크 앞에 섰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다. 그녀 앞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연입니다. 올해 65세예요. 40년 전에 저는 성악이라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서요. 그 사람은 내가 평생 먹여 살릴게. 그냥 내 옆에만 있어 줘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한마디를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40년 만에 제가 내려놓았던 그 꿈을 다시 들고 이렇게 섰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그녀의 진심이, 간절함이 조금씩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노래는 제가 25살 결혼 직전에 작곡한 곡이에요. 내 이름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도 세상에 공개한 적 없는, 오직 저만이 알고 있던 곡이에요. 오늘이 첫 선을 보이는 날입니다. 그녀는 반주 대신 40년 전의 낡은 악보를 펼쳐들었다. 지우가 재편곡한 피아노 반주가 잔잔하지만 강렬하게 흘러나왔다. 노래를 시작했다. 40년을 남의 그림자로 살았네. 내 이름도 내 꿈도 잊고 살았네. 시어머니의 독설이 내 가슴을 찔렀네. 쓸모없는 년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일어서리라.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는 나만의 무대 위에 서리라. 목소리는 여전히 완벽하게 맑지 않았지만 40년의 세월과 삶의 무게가 응축된 듯한 깊고 진한 울림이 있었다. 가사 하나하나는 너무도 솔직하고 처절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노래가 끝났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연은 두려움에 눈을 감았다. 그때 갑자기 한 청년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브라보. 정말 멋지십니다. 어머님. 그러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일제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몇몇 중년 여성들은 눈물을 닦으며 감동에 젖어 있었다. 수연은 눈을 떴다. 자신을 향한 조롱이나 무시가 아니라 존경과 공감, 그리고 진심. 어린 응원의 눈빛이었다. 예상치 못한 반응과 따뜻한 손길. 사람들이 기타 케이스에 돈을 넣기 시작했다.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는 2만 원을 넣으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생각나서 그만. 정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공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수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넣어준 몇 장의 지폐와 함께 작은 메모지에 적힌 응원의 편지들이 가득했다. 저의 어머니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는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요. 엄마도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65세에 이렇게 용감하게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나이 먹는 게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수연은 그 쪽지들을 꼭 쥐고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어머님 보셨죠? 어머님은 이미 성공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게 진정한 예술가의 일이에요. 척거리. 공연의 성공과 감동 뒤에 수연은 잠시나마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 기사를 확인했다. 한 지역 언론사가 그녀의 공연을 취재해 짧은 기사를 올린 것이다. 제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제목 65세 할머니의 철없는 홍대 공연 늦바람도 정도가 있지. 기사 내용은 더욱 잔인했다. 나이 들어 철없이 구는 할머니, 이혼의 상처를 거리에서 호소하는 비참한 모습, 젊은이들의 문화를 모방하는 안쓰러운 할머니. 댓글 나는 지옥이 따로 없었다. 할머니, 그 나이에 늦바람은 안 돼요. 집에서 손주나 보시든가 아니면 노인회에서 활동하세요. 젊은 애들 노는 데 가서 뭐 하는 짓인지 참 추하다. 자식들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재산 분할금이나 탈탈 털어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앉았네. 정신 차리세요. 수연은 충격에 빠져 며칠을 움츠러들었다. 자신을 향한 찬사와 감동만이 가득했던 무대 위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냉정하고 매서운 시선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연은 레슨도 빠지고 지우의 전화도 받지 않으며 반지하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그날 오후 지우가 반지하 방을 직접 찾아왔다. 방 안은 캄캄했고 수연은 침울한 채로 벽을 향해 누워 있었다. 지우는 수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어머님,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어머님이 누구신지, 어머님의 진짜 이야기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표면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지우가 노트북을 꺼내 들고 수연 앞에 앉았다. 유튜브 화면이 떴다. 65세 할머니. 40년 만에 척거리 공연 내 이름으로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제가 그날 몰래 촬영해서 편집해 올렸어요. 어머님 허락 없이 올려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댓글 좀 보세요. 화면 아래 댓글들은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와, 진짜 감동이다. 목소리에서 40년의 인생이 고통과 희망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노래 듣고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혼 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요. 50대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이 영상 보고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용기 내시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조회수가 벌써 5만을 넘었어요. 하루 만에요. 어머님을 응원하고 어머님의 용기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을 향한 조롱과 비난보다 훨씬 더 많은 진심 어린 응원과 감동의 메시지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님은 알고 계세요? 어머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분이 되셨어요.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된 거예요. 지우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더 멋지게 세상에 보여주자고요. 수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2주 후 수연은 두 번째 거리 공연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첫 공연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악플과 냉담한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지우와 함께 새 곡을 준비했다. 자작곡 내 이름으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그리고 새로 만든 곡 홀로 서는 법은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시작한 여성의 마음을 담은 곡이었다. 외로움과 두려움, 그러나 그 안에서 찾는 자유와 새로운
시작의 희망 지우가 감각적인 멜로디를 만들었다. 40년 동안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나. 이제는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해. 두렵지만 한 걸음씩, 떨리지만 한 걸음씩 나만의 길을 걷는 법을, 나만의 빛을 찾는 법을. 토요일 오후 4시 홍대 거리. 이번에는 첫 공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찾아온 팬들,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수연은 마이크 앞에 당당하게 섰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강수연, 65세입니다. 지난번 공연 후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악플과 조롱도 받았어요. 철없는 할머니, 나이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무대에 서는 건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요. 사람들이 함성과 환호로 화답했다. 세 번째 곡, 홀로 서는 법. 수연은 이 곡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렸다. 가사 하나하나가 자신의 지난 몇 달을, 자신의 고통과 극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래가 끝났다. 폭발적인 박수가 쏟아졌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하며 박수를 쳤다. 공연이 끝난 후 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다. 강수연 선생님, 저는 김미경이라고 해요. 55세고요. 저도 1년 전에 이혼했어요. 선생님 영상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저도 포기했던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어요. 오늘 공연 보러 특별히 왔어요. 수연은 그 여성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우리도 우리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수연은 그날 깨달았다. 자신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강수연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위로와 용기를 나누는 장이 되었다는 것을. 유튜브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연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응원 편지와 팬레터가 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 쓸모없는 년이라는 그 말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도 똑같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 말에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연님의 용기를 보며 저도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손뜨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작품을 팔기도 시작했어요. 라는 익명의 팬레터도 있었다. 수연은 이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음악에 대한 자세를 완전히 바꾸었다.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진심을 전달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수연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작은 인디 음반사에서 앨범 제작을 제안한 것이다. 강수연 선생님, 저희는 희망 레코드라는 인디 레이블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와 음악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 앨범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익금 중 일부는 경력 단절 여성 및 은퇴 여성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요. 수연은 믿기지 않아 지우와 상의했다. 지우 씨, 제가 정말로 앨범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 노래가 앨범이 될 자격이 있을까? 당연하죠. 어머님의 노래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런 음악이 앨범으로 만들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앨범 제작이 시작됐다. 수록곡은 총 6곡 내 이름으로, 홀로 서는 법, 아베 마리아, 그리고 새로 작곡한 시작의 노래, 그래도 괜찮아, 빛은 어둠 속에서가 포함되었다. 녹음실은 수연에게 낯설고도 경이로운 공간이었다. 6곡을 완벽하게 녹음하는 데는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이기도 했다. 앨범 재킷 촬영날 사진 작가는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40년의 인생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 주름, 이 흰머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고도 빛나는 이 눈빛이 바로 이 앨범의 진정성이에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앨범 제목은 그녀의 인생을 상징하듯 65세, 내 이름으로로 최종 결정되었다. 유튜브 영상에 폭발적인 반응과 앨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연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의 메인 공연자로 초대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한 달 후 서울시청 광장은 2,000명이 넘는 시민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사회자가 감격에 차서 수연을 소개했다. 다음 순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65세의 나이에 40년 만에 꿈을 되찾아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 주신 진정한 용기의 아이콘 강수연님입니다. 환호성과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연입니다. 올해 65세예요. 저는 25의 꿈을 포기했고 65에 다시 그 꿈을 찾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도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65세의 아베 마리아 광장을 메우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반주가 시작됐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수연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맑고 깨끗하지만 40년의 세월과 인생의 무게가 응축된 깊고 감동적인 울림을 가진 목소리 한 여성이 한평생을 바쳐 살아낸 헌신과 배신, 절망과 다시 찾은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노래가 끝났다. 3초간의 완전한 정적 그리고는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1명, 2명, 결국 모든 관객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2,000명이 넘는 관객이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수연은 눈물이 쏟아져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행복의 눈물, 성취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가 이렇게나 넓은 세상에 울려 퍼지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서울 광장 공연 이후 수연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언론과 방송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65세의 기적, 용기의 디바, 제2의 인생을 산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제의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가 유일하게 수락한 것은 전국을 돌며 경력 단절 여성 및 은퇴자들을 위한 강연이었다. 한 강연장에는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였다. 여러분, 늦은 건 없어요.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꿈꾸고 싶으면 꿈꾸세요.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이니까요.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의 승리입니다. 공연이 방송된 후 수연은 전 남편 박진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수연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 미안하다. 괜찮아요. 당신 덕에 제가 제 삶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몰라요. 당신이 그때 이혼하지 않았으면 또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진수의 아내로만 살았을 테니까. 수연은 평온하게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의 사과나 후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나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신문에 시어머니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우리 며느리가 아니 수연이가 저렇게 될 줄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 나는 원래부터 며느리의 재능을 알아봤어. 우리 집에서 잘 키워냈지. 수연은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독설과 뒤바뀐 태도는 더 이상 수연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의견은 그녀의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6개월 후 수연은 소극장에서 자신의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제목은 당연히 65세. 내 이름으로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었지만 티켓 오픈 10분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무대에 올랐다. 객석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모인 팬들로 가득 차 있었다. 40년 전 저는 강수연이라는 이름 대신 박진수의 아내라는 호칭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의 다른 이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로.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40년을 숨막혀 살았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입니다. 첫 곡이 시작됐다. 내 이름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를 선언하는 당당한 외침이었다. 1년 후 수연은 이제 어엿한 유명인이 되었지만 결코 그 명성에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월 2-3회 정도만 공연과 강연을 소화하며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썼다. 그녀는 대학 때 포기했던 작곡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고 화성학 교재를 샀다.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갔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음악을 이야기하는 동료들을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반지하 원룸을 나의 첫성이라고 부르며 아꼈지만 이제는 서울 중심가의 작고 아담한 오피스텔로 옮겼다. 어렵죠. 40년 쉰 머리라 진도가 잘 안 나가요. 하지만 매일이 신나고 재미있어요.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성공이 제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제가 만든 노래 한 소절,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소중해요. 수연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강수연이었다. 65세.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러분, 오늘 강수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꿈꾸는 때는 절대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중에도 이제 너무 늦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와서 뭘 하겠어 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포기하신 분이 계신가요? 65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든 진짜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고자 하는 용기와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